안녕하세요. 대원외고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우진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좀 안 넘어와서 제가 노트북을 좀 요 앞에 놓고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번에 중간고사를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학교 프린트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학교 프린트가 유독 좀 쉽긴 했는데 자, 올해는 학교 프린트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는 뭐 쉬웠는데 이제 연속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미분 파트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 또 두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기말 범위로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난이도가 좀 어려웠었던 편이었고요. 자, 그 어려웠었던 이유는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능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에 일단 킬러 문제들이 뭐 죄다 수투잖아요. 예, 그래서 공통문항에서 킬러 문제들은 수투 문제들인데 거기에 문제들이 많은 부분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일단 난이도가 꽤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문제들로 좀 구성이 돼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보다는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좀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학교 프린트 난이도는 이제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난이도는 이번에 제가 우리 2학년 아이들 1학년 때부터 수업을 해오면서 그 시험 끝나고 전화를 받고 카톡을 받고 문자를 받고 이렇게 봤는데 여태까지 받은 전화 중에서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시험이 좀 쉬웠어서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좀 높아도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시험 자체는 제가 봐도 너무 쉬웠어요. 네, 그래서 객관식 16문제, 학부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교과서 문제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변형이 심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도 변형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변형이 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는 중간 과정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끝에 구하라는 것만 바꾸시고 이렇게 좀 쉽게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이제 좀 많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답형도 학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 문제에서는 고난도 문제긴 했지만 이제 좀 여러 번 풀어본 학생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가 많이 안 나온다면은 이제 아주 못 보기는 좀 힘든 시험이 아니었을까. 물론 학부랑 교과서를 열심히 푼 학생들에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객관식을 모두 풀고 단답형을 3개 이상은 맞춰야 1등급이 예상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를 봐서 너무 시험을 잘 본 애들이 많은 거예요. 9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90점대 중반이 넘어가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뭐 1등급 컷이 상당히 높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서 오늘 이제 개강 첫 수업이었는데 오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학생이 그 이성근 선생님한테 가서 메인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분한테 가서 따졌대요.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쉽게 내셨냐고. 자기는 잘 봤는데 등급이 잘 나올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랬더니 이성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애들이 잘 보지 않았어. 그래서 1컷이 엄청 높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좀 1컷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생각보다 높다고는 얘기를 안 하셨으니 일단 수학여행 갔다 오고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제대로 소화했으면은 뭐 어렵지는 않았었던 계산 실수 없이 했으면 어렵지는 않았었던 시험이었고요. 이제 1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이제 올해는 워낙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1학기 때만큼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과서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교과서를 좀 등한시 제가 진짜 근데 그 실전 모의고사에도 교과서 문제를 정말 많이 넣었었고요.
예, 정말 많이 넣었었고 그리고 교과서 변형 문제도 따로 아이들한테 풀리고 그리고 교과서를 항상 강조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혹시 조금 등한시했다면은 예, 교과서는 뭐 쉬워. 예, 뭐 그렇게 좀 등한시했다면은 조금 이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교과서에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쉬운 것도 한번 다시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예, 더 좋았을 법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답형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쉬웠던 형태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문제는 학프랑 교과서 변형이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정도는 그냥 외부 문제. 그러나 그 문제 자체도 엄청 어렵지는 않았었던 예, 시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뭐 중간 때도 제가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교과서랑 학부 이외 문제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과거에 대원 내신 기출 유형들에서 좀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중요한 거긴 하지만 기출 유형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예, 그것들을 이제 자꾸 반복해주고 요러는 연습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학생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한 학생이 그런 제가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거를 다 잘 적어놓고 복습하고 다시 복습하다가 질문도 막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 쉬는 시간이나 보강 시간에 와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시험을 엄청나게 잘 봤어요. 예, 90 중반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비가 좀 꼼꼼하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물론 고3 올라가면 이제 아니에요. 고3 올라가면 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올해 2학년 시험은 객관식만 잘 풀어서는 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단답형을 좀 적극적으로 풀라고 학생들한테 매우 유리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학교 프린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아니면은 학교 프린트를 풀긴 풀었는데 그 풀이들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면 풀 줄 아는데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계산 복잡했던 문제들을 좀 여러 번 풀어봐서 어느 정도 중간 과정까지가 빨리 진행이 된 학생들, 특히 그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했었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학풀을 꼼꼼하게 확실하게 소화했었냐,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기말 범위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중간 범위는 이렇게였죠. 네, 최대 최소와 미분까지 이렇게였고 기말고사는 이제 작년 에는 이제 미분 처음부터 적분 끝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였고 재작년에는 그냥 수투 전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 나오는 거 보고 일단 봐야 될 건데 대부분은 미분 처음부터 적분 끝까지니까 그냥 미분 적분 전범위로 이제 시험 범위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요거 다음 말씀드리면 작년과 재작년에 이게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중간고사 되게 쉬웠어요. 작년에도 1등급 중간 컷이 아이들한테도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94.8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해에도 되게 쉬웠습니다. 94점대로 기억을 하고 아마 올해도 뭐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성근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 그렇긴 한데 작년 재작년의 특징이 중간고사를 그렇게 쉽게 내시고 기말고사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매우 충실하게 내셨는데 학교 프린트는 많이 변형을 하셨고요. 많이 변형을 하셨고 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기말 같은 느낌으로요. 학교 프린트 문제를 많이 안 내셨어요. 많이 내긴 했는데 많이는 아니고 내긴 하셨는데 학교 프린트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내시고 어려운 문제는 단답형에 하나 딱 들어가 있고 1학기 기말 때처럼요. 네, 대신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바꾸셨어요. 그리고 외부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낚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좀 많이 낚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대원 기출을 보면은 낚시성 문제들이 특히 적분 파트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낚이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서 이제 1컷이 80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80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작년도 상당히 어려웠죠, 기말고사가. 그래서 지금 아마 90점대 뭐 후반은 아니겠지만 네, 초반, 중반 요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등급을 갈라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기말은 어렵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작년과 재작년처럼 일단 최상으로 예상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적분 파트는 아이들이 이제 미분이 싫어 아니 미분이 어려워 적분이 어려워 하면은 적분이 어려워가 많아요. 보통 아이들한테. 네. 근데 실제로 적분보다는 미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미분이 어려워요. 근데 적분은 일단 정적분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이제 뭐 계산 방법은 쉬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적분 파트는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특히 중요한 게 미분보다도 적분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연습을 꼭 많이 해야 돼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노가다를 안 하고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익혀야죠. 그걸 이제 오늘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를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분 파트는 진짜 한 좀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요거를 10초 만에 풀 수도 있는데 원래대로 풀면 1분이 넘게 걸려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 허다해요. 그러니까 좀 수능 범위,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좀 과하기도 하지만 내신을 보기 위해서는 좀 너무 디테일한 것도 좀 많이 외워두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분 파트는 시험이 쉬워도 적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시험이 쉬워도 1컷은 보통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전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적분만도 시험을 보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적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려운 문제 많이 연습하는 거, 잘 풀 수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는 맞는데 계산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 복잡한 계산을 얼마나 간단하게 하냐,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파트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렇게 같이 익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학부 나오면 익혀야지 이거 절대 안 돼요. 버릇이 안 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처음 연습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익히고 물론 제가 뭐 방학 동안에 수업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개학하고 수업하면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힌 학생들과 익히지 않은 학생들 속도 차이가 물론 풀 수 있어요. 다. 네, 학부 열심히 풀고 교과서 열심히 풀면 다 풀 수 있는데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속도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변수가 있다. 특히 적분 파트에선 그런 변수가 있다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기말 끝나고 나서 오 선생님 이거 걸렸어요. 그래서 막 공식 외웠던 거 시험 때 많이 써먹을 수 있었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익혔던 애들과 안 익혔던 아이들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은 꼭꼭꼭 특히 적분 파트에서는 많이 써먹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필승 전략은 뭐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말은 이렇게 제가 뭐 뻔치를하게 써놨는데 일단 요거 개념에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중간 보면서도 조금 더 이제 중요하시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대원 내신에 나왔었던 그 유형들이 또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정리를 잘 해두며 그런 거에 대한 유형이 얼마나 파악이 돼 있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간 때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이제 시험을 보면은 개념 문제도 나온 적이 은근 있거든요. 객관식 1번 아니면 4번 이런 데에다가 뭐 허를 파는 막 뭐 허를 찌르는 이제 그 개념 문제들을 넣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개념만 알면 어렵진 않지만 그런 개념에 이제 좀 등한시한 학생들은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근데 거의 개념 문제 나왔던 거는 학교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기출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혹시나 모르니까 중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익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은 다 중간고사의 개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은 중간고사 객관식 1번, 재작년은 중간고사 객관식 4번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중간 때 안 나와서 기말 때 혹시나 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특히 미분도 미분인데 적분이죠. 이런 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엄청 중요하죠.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한 2년, 3년 전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수투 시험을 보는데 단답형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선배들은 단답형 풀지 마. 뭐 객관식 풀기도 힘든데 이러는데 요즘에는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변형 문제 풀고 모의고사 하고 이렇게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과 재작년, 특히 작년처럼 교과서 문제가 이제 1학기 기말 때처럼 많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또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변형도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간 때 교과서 문제가 나왔지만 아주 많이 나왔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고사 때 요거 교과서 또 연습을 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 학교 프린트 해설 숙지,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있는 풀이들은 일단 아셔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시니까 근데 이제 교육과정은 살짝 벗어나지만 필요한 개념 같은 거 숙지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분을 수투 과정에서는 한 번만 하거든요. 그런데 미분을 2번 한 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투 과정은 아니에요. 수투 과정은 아닌데 미적분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엄청 많은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수투에서 배웠던 지식을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을 익히면은 이제 학교 프린트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같은 거 숙지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처럼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익히시는 게 또 기말은 난이도가 아주 높을 가능성이 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뭐 학부에 있었던 요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요런 문제가 있고, 자,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는 좀 있는 꽤 어려웠던 선배들도 질문을 많이 했었던 문제였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이게 해설의 풀이고요. 이 글씨가 좀 깨져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해설이 들어가 있고 요거를 가만히 보면 이제 함수를 좀 그림을 많이 그리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고요.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안에 거에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근데 글씨가 너무 깨져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요 안에 그래프를 설정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이제 찾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2번 미분한 함수의 성질 수투 과정은 아니랬죠. 그런데 이제 미적분 과정에는 있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엄청 과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아까 이제 원래 해설에서는 요 니은 보기를 따질 때 그래프를 여기 더 그렸었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한 함수의 성질만 알면은 그냥 이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니은 보기를 그냥 맞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막 엄청 부담스럽진 않고 그거에 대한 성질만 알면은 보기를 보고 답 찾는데 훨씬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나왔었던 7월에 인천교육청 그 문제에 30번 문제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킬러 문제였고 처음 봤을 때 포스는 대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얘는 이제 학부에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있었다가 뭐 작년에 빠지긴 했는데 뭐 얘는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올해 학부를 보면은 작년 학부랑 큰 상관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 다른 기출 문제도 많이 넣으시고 최근 문제도 많이 업데이트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가능성은 다시 있는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일단 풀이는 요래요. 그래서 일단 30번 문제답게 풀이가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풀이가 꽤 길고 중간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일단 그림 저는 이제 뭐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이제 수투 뭐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수투 실력이 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식으로만 하는 것만 하게 되면은 수능 때도 낭패를 본다. 수능 때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킬러 문제는 보통 이제 미분이 나오거든요. 예, 평가원이랑 수능에 킬러 문제는 미분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죄다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보고 그래프를 찾아내야 돼요. 그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으면 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식으로만 연습한 아이들은 수능 준비할 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찾아요? 근데 내신 하면서부터 그래프 연습이 많이 된 아이들은 금방금방 잘 찾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3 선배들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수학 좀 잘하는 아이들 물어보시면 지금 킬러 문제가 오히려 걔네들은 쉽다고 해요. 그림 찾는 연습이 됐으면은 그게 금방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은 일단 킬러 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신하면서부터 좀 잘 잡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을 보고 요식이 또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평행이동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또 엄청 과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연습시키고 변형을 해보면 조금 과한 변형을 해도 개형은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을 찾고 그 다음에 이거 적분 구하는 거 여기 중간 과정 엄청 생략됐네요? 아닙니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를 적분해야 되면은 요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요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4개 더하면 돼. 그 4개가 요 공식이에요. 공식으로 그냥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적분을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그래서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분은 공식을 외우고 안 외우고가 속도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물론 최근에도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하다만 수능에서는 뭐 계산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저거 한 문제 푸는데 시간 엄청 걸릴걸요. 그래서 얘가 학부에 있었을 때 이제 기출에 2번이 나왔었어요. 2번 다 객관식이에요. 네. 그런데 적분을 직접 한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의 속도 차이는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또 필요성을 이제 느낍니다. 이렇게요. 적분은. 자, 그리고 또 요거도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요거도 이제 뭐 경찰대 문제였어요. 경찰대 문제는 이제 5점짜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도 학부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일단 이 4차 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그동안 또 객관식에 많이 나왔었고 한 12번 정도 해서 그냥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왜 시간을 잡아먹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쭉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답지였죠, 그렇죠? 답지에 있는 풀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서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웬만한 학생들은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법을 익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중간에 제가 공식을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그 공식은 여기 안 쓰긴 했는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되는 원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써먹고 변형해서 연습만 하면 저 문제는 틀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런 것도 시간을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분도 미분인데 적분은 시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중간 분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말의 대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반 시간표고 뭐 똑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시험 때 어, 잘 본 아이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 잘 봤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 잘 봤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간 이제 학원 아이들이 좀 잘 본 애들이 좀 많아서 일단 기분은 되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제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있어요. 네,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은 나는 안 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이제 기말은 작년, 재작년 다 이성근 선생님 계셨을 때니까 그때를 돌이켜 보면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렵고 계산 복잡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트 나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대비가 되면 기말고사는 많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등급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잘 본 아이들도 이건 방심하면 안 돼요. 등급 갭이 좀 좁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중간에 잘 봐놨다고 하더라도 기말 때 이거 시험 어려운데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본 아이들이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던 최선을 다해서 자 기말고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자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 수요일이랑 목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보강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좋은 등급을 받은 건 아니지만 다 원하는 등급을 받은 건 아니지만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진 아이들이 좀 은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착실히 잘 참여하고 이렇게 좀 꼼꼼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올해 2학년 특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꼼꼼한 아이들이 더 잘 보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계속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또한 그 아바타반 있잖아요. 목요일 하는 반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1학년 아이들보다 2학년 아이들이 아바타반에 많이 참여하기를 좀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 개형 그리는 연습이 많이 안 됐거나 수투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약한 아이들이 와서 제가 개형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일단 많은 1학년 애들은 너무 많이 와서 좀 문제였고 2학년은 또 참여도가 너무 작았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기가 4등급 이상 그러니까 4등급 이하 또는 3등급 이하 요 정도 되면은 저는 이제 고수업에 참여를 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 조금 더 이제 참여도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심화 문제풀이반도 좀 더 착실하게 왔다 안 왔다 이런 거 말고요. 착실하게 와서 기출 유형을 제가 많이 풀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도 달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제가 이제 화요일날 설명회를 참여를 못해서 영상을 미리 찍었는데요. 제 개인 번호를 많이 아실 테니까 아니면 학원에 얘기하시면 번호 알려주실 테니까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